오늘은 뭐 그야말로 무거운 소식밖에 지금 전해드릴 게 없는데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지금 세 자릿수입니다. 아, 큰일이에요.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부터 말씀드리면 총 197명입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 확진자가 188명이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9명이고요. 지난 토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6명, 그리고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흘째 이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이 단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무려 643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사흘 새에 서울에서만 302명이 나왔고요. 이 경기도에서는 230명, 인천이 21명,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신규 확진자고요. 예. 그렇다고 지역 확진자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 불과 사흘 만에 부산에서 16명, 광주 15명, 충남 9명, 강원도 4명, 충북과 대전이 3명 등등 전국 각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가 15,515명이 됐고요. 이 누적 사망자는 305명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수도권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성북구 장이동의 사랑제일교회 여기 확산세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도 100명 이상 늘면서 이제 250여 명 가량이 됐고 계속 이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확진자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뭐 소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서 밀접 또 밀폐 또 식사를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었는데 또 사랑의 제일교회는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15일 있었던 광화문의 집회 이것과도 연관되면서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신도가 많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이곳에 등록 교인이 56만 명이나 되는데 여기서도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가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확진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달 9일에 이 교회 내부 행사 때 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경기도 거주자로 확인됐고요. 이 서울시도 관련해서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복절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하여튼 열었어요.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 네,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뭐 종교 집회인지 정치 집회인지 여러 가지 성격이 뒤섞여 있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정광훈 목사는 한 5분 정도 가량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고 또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었는데 이 사랑의 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뭐 주도를 한 성격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단체에서 또 모여서 집회가 열렸고 이것을 통해서 또 확진자 또 감염자 늘어나는 것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보석 신청을 해서 지금 보석 상태인데 집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것이 위법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를 묻는 신도들의 질문에 이 검사를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본인의 어머니가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에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15일 집회 전에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억지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 보건소로 데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관계자에게 전화가 와서 집회가 끝나고 3일만 참았다가 검사를 받으러 가라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 접촉자 명단에 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도용해서 허위 신고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뭐 온라인 카페, 뭐 SNS 등에서 난데없이 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을 했으니까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이고 또 서울에 간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신의 10살 딸이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로 분류가 됐다라면서 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가 외부 바이러스 테러로 집단 감염이 됐다 이런 황당한 이제 주장도 내세우고 있는데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뭐 수리탄처럼 갖다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래서 전광훈 목사 재구속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법적 조치도 이어지고 있죠. 15일 광화문에서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에서 한 30여 명을 체포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예. 취소 신청을 하는 이유는 관련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라는 예. 것이 이제 주요 이유가 되는데 이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보석은 취소되고 다시 재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제일교회 측이 오늘 일장을 좀 밝혔어요? 네, 오늘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강현재 변호사가 전광훈 목사를 대리해서 나왔습니다. 이 강현재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 강현재 변호사는 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이 자가격리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가격리는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데 이 전광훈 목사는 조사 결과도 없이 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 집회 이후 지난 15일 집회 이후에야 이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당시 15일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스스로 이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그랬죠. 사실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는 뭐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떤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이 신도들에게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는데 하지만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교회로부터 이 집회 참석을 종용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광복절 집회 거기 나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가격리 대상자다. 네. 이런 얘기 했다는 게 기사로 다 기자들 취재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네, 맞습니다. 녹음도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인데 네. 3단계 격상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중하다는 것인데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 이제 2단계 격상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상황도 계속 점검이 될 예정인데 예. 기존에는 클럽, 노래방, 뷔페 식당 등 12개의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는데 이번에는 PC방도 고위험 시설로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PC방이요? 네, PC방 네. 중요합니다. PC방 PC방 중요합니까? 네, 밑줄을 치시고요. PC방 네. 세 글자이기 때문에 별은 3개입니다. 그래요. 스포츠 경기도 지금 수도권 지역은 홈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무관중이거든요. 30%의 관중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가슴 벅찼는데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프로야구 경기는 다시 무관중이 예. 됐습니다. 어제부터 무관중이 된 네, 거죠. 16일부터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광복절 기념식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헌법 10조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추구 권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향해서 그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이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올해는 일본에 대해서 뭐 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뭐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며 대화 의지를 부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가진다라면서 원칙에서는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그랬는데 그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정확히 어떤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지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뭐 어디가 아프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정기 건강 검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일 날 발매된 일본의 사진 전문 주간지 플래시가 쓴 기사에 보면 아베 총리가 집무실에서 토혈, 피를 토한 것을 알려졌다고 보도했대요. 그런데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은 토혈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아베 총리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했는데 네. 자 하여튼 그런데 광복절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보다 김원훈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이제 불러오고 있는데 김원훈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이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 애국가를 작곡한 분이죠. 표절 의혹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고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 공적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미화가 됐다.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 선친들께서 전부 다 그 독립군 유공자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까지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네, 일단 이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승만이라고 불렀다라는 점,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라고 말한 대목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김원웅 회장이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고 뭐 현충원의 무덤까지 파내자라는 무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김원웅 회장은 그거에 대해서 뭐 친일파 없애자는데 통합당 쪽에서 왜 그러냐, 뭐 통합당 찔리는 거 있냐 또 이런 입장을 내놓잖아요. 네, 추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반응도 나왔죠. 이낙연 의원의 의견이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당대표 선거에 지금 출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광복회장으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옹호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이 개개의 바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에밀레 종소리가 오늘따라 좀 무겁습니다. 뚱 합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네, 표본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참 앞선다라는 표현이 통계학적으로는 아주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만 놓고 보면은 더 높은 수치가 미래통합당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뭐 의석 지형도 국회에 이제 여당이 압승이다 보니까 압도적이다 보니까 좀 견제 심리 네. 이런 부분 또 반사적으로 이 동정 또 언더독 이펙트 좀 약자를 더 응원하는 그런 정치적 현상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튜브로 청취자께서 전광훈 목사 구속 청와대 청원 20만 넘겼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확인이 되나요 지금? 네, 20만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12시에 확인했는데 그때도 20만이 넘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20만이 넘으면 이제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 통합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조용해졌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 외연 확대 전략을 펼치면서 뭐 이제 극우 뭐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광화문 집회와 거리를 뒀었는데 그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당직자는 올해도 광복절 장애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장애투쟁에 같이 가자 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너무 단호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외연 확대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강경파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그 광복절 토요일 날 집회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죠. 민경욱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참석을 해서 정부를 향한 뭐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K 방역 지금 상당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험 국면인데 그렇다면 그래도 서울시가 가급적이면 집회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또 국민들의 안전도 중요한 만큼 또 전파 위험도 있는 것이고 좀 자제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